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조선대학교 이과대학을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건양대학교는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와 대전광역시 대전 메디컬 캠퍼스라는 두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과대학 학생들은 대전 메디컬 캠퍼스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체제가 아니라 의학 교육이 전 과정 6년을 모두 의학과에서 총괄하는데 다른 이과대학과 매우 큰 차이까지는 없고 면접에 응시할 때 의예과라고 명칭을 실수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양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의 정원 내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는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최저 전형 10명,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면접 전형 5명,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최저 전형 10명,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10명,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기초 전형 2명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37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수능 가군 일반학생 수능 전형으로 12명을 모집하여 2024학년도에 정원 내에서 총 49명을 모집합니다. 건양대학교 의학과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실시하는데 그 유형은 첫 번째로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최저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최저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 전형, 그리고 두 번째로 1단계는 교과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면접 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둘로 나뉩니다. 둘 다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형 전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2024학년도에 이번 유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로 축소한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의 입결을 살펴보시면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면접 전형에서 5명을 모집하므로 당시 1단계 합격 인원은 5배수인 25명입니다. 입학처에서 면접 결시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정말 넉넉 잡아 절반 정도가 면접에 결시에 13명이 면접 대상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충원 인원이 1명으로 합격한 학생은 총 6명입니다.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또한 당시 1단계 합격 인원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은 학생은 18명에 해당하여 이번 유형이 전형에서는 굳이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로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면접 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희귀한 이과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희소성이 있기도 하고 수능 성적을 보고 정시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과 다르게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합격 시 충분히 등록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수험생들이 단체로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학교로 줄줄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해 1단계 선발 배수를 축소했다고 수시 2월 인원이 생겨버릴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씩 완화되었습니다. 전체 지원 인원이 1단계 합격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만이 1단계 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2024학년도에는 1단계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2022학년도와 같은 85% 등급과 성적, 최저 성적을 가진 합격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졸업 예정자, 졸업자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합니다. 의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전 과목, 그리고 과학 교과에서 상위 6개 과목이 등급을 반영하는데 과학 교과에서 상위 6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수학 필수 응시 과목을 미적분 기하로 지정해두지 않아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응시해도 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이과대학과 비교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이론상으로 문이과 폐지 이전이 문과, 즉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위주로 지원 가능한 학생들 또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건양대 의대는 문과도 가능이라는 멘트에만 혹하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의학과에서 반영하는 과목이 총 이수 단위가 75단위 미만이라면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입시 때 이전에 이 팀장이 지도했던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1학년 때 국어 2등급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맞았던 학생이 호기심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친절하게 건양대학교 의학과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해본 결과 반영교과 이수 단위 부족으로 인해 등급 변환 점수에 0.97이 곱해져 2.56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국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꾸어 계산해도 즉 올 1등급이어도 이수 단위가 모자라면 2.5등급이니 괜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문계열을 지망하며 공부하던 학생일지라도 문이과 통합체제의 방향성에 부합하게 수학, 과학 교과를 균형 있게 이수하고 성적도 좋게 취득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입학처에도 확실히 문의해 보시되 1단계에 합격한 이후에는 생명과학 1, 화학 1, 더 나아가 과학탐구 2 과목들까지 두루 이수하고 관련 활동도 많이 진행했을 학생과 2단계 면접평가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에 사활을 거실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첫 번째
번째 유형이 전형의 경우 수능에서 다른 세 과목을 통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지라도 일단 무조건 과탐 두 과목에 응시는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MMI 면접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서 의학과는 면접 준비실에서 면접 준비 자료 탐독 및 답변 준비 후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의 면접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것입니다.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 면접이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1단계 합격 이후에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입학처 측에서 공식적으로 2단계에서 실질 반영 비율이 1단계는 61.5%, 면접 38.5%라 명시해 두기도 했고 실제로 1.1x, 1.2x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최저 전형에서 내신만 보면 충분히 합격을 했을 만한 학생이 불합격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에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이과대학에 비해 적고 과학 교과도 상위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과학 교과 전 과목 더 나아가 사회 교과까지 두루 반영하는 다른 이과대학에 비해 비교적 학생들 간 내신 분포가 촘촘할 것을 고려하면 더욱 면접이 변별력이 커지게 됩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동점자를 처리할 때도 면접평가 성적이 최우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에서는 큰 편차 없이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을 1단계에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내신이 비교적 낮아도 면접에서 조금 더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건양대학교 의학과의 면접에 출제되었던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모든 면접 문항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출제된 모든 면접 문항을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인성 30%, 발전 가능성 30%, 전공 적합성 40%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을 모두 분리하기도 하고 또 섞기도 합니다.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어느 정도 다른 이과대학 MMI 면접, 학생부 기본 면접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이과대학 MMI 문항 중에서도 꽤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어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속 의과대학에 관한 의지 및 수행한 탐구활동의 깊이를 면밀히 따져볼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과학 원, 의학 상식을 기반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이 답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의학 분야 지식을 꾸준히 쌓아나가고 시사 이슈 또한 예의주시하는 학생이 유리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은 여름 방학 때부터 면접에 대한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첫 번째 유형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수능 응시 이후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3-4주 남짓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면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가 수능 성적이 확정된 이후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불안하다, 1단계 합격 가능할 내신인지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1단계 합격 발표 이후에 면접 준비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틀 동안 면접을 대비하는 것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 수준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1단계에 불합격한 경우라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며 면접 준비를 뒤로 미루던 동안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상대적으로도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MMI 기출문제에서 이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서 되고 싶은 모습, 2021학년도 건양대학교 의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최저 전형이 인성 발전 가능성 문항에서 이상적인 의사의 인성에 관해 물어보았기에 향후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나 직업관에 대한 의견을 정립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면접 전형이 인성 문항에서는 건양대학교 발전을 위한 입학 이후 여러분이 계획 및 실천 방법도 출제된 적이 있는 만큼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가면 금상첨화입니다. 해당 질문 같은 경우 지원 동기와도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성 문항이기도 하고 출제 의도에도 협동심, 이타심을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첫 번째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분이 연구 목표, 목적 의식만 드러내면서 건양대학교 및 공동체를 배제한 답변을 전개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건양대학교의 장점을 칭찬해달라는 또는 건양대학교 합격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묻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에서는 어떤 인재의 매력을 느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할 학생으로서 어떤 점이 뛰어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뚜렷하게 어필하시고 여러분이 진로 목표 달성에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진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이러한 목표가 건양대학교의 발전 및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주관을 세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건양대학교 이과대학 합격에는 꾸준한 생명과학 의학 지식 습득 및 MMI 면접이 철저한 준비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기본으로 하신 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답변에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이 팀장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이 사명 체계입니다. 사명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여 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비전은 참 키움 2030으로 건양대학교 이과대학이 추구하는 참이란 정직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를 추구한
이러함, 키움이란 참된 의학 교육, 의과학 발전, 행복 증진을 위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개선해 나감을 뜻합니다. 이를 보면 아까 MMI 면접 문항에서 건양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 학습 기간 및 이후의 계획을 물어본 것도 수험생 자신만이 또는 건양대학교만이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이 역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건양대학교는 충남 논산시 출신의 김희수 박사가 설립하였습니다. 김희수 박사는 1962년 영등포 김안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이를 동아시아 최대의 안과 전문 병원으로 발전시켰고 1979년 학교법인 인수학원을 인수해 1980년 건양학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양촌중학교, 양촌고등학교를 차례로 개교한 후 1990년 4년제 건양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2000년 건양대학교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시사점까지는 없지만 1962년 개원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김안과의원의 눈이 아픈 사람의 진료는 일요일도 밤낮도 없다 하는 김희수 박사의 뜻에 따라 병원 설립 이래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안과 쪽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설립자의 정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녹여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의료원에는 본원으로 대전광역시에 2000년 개원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건양대학교 병원, 분원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2007년 개원한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대학병원이 건양대학교 병원뿐 아니라 충남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까지 4곳이 존재하여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중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충남대학교 병원뿐이라 건양대학교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2021년 제2병원을 건설하며 병원을 확장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의과대학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를 설명드리며 잠시 언급했던 건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희수 박사가 개원한 영등포 김안과 병원은 건양대학교 의료원 소속은 아니고 건양교육재단 소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양대학교의 면접 문항은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출제를 준수하고 있는데 입학처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 과목의 지식, 학교생활 동안의 사례, 기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황 관련 질문을 출제할 수 있다고 확실히 공지한 바 있습니다. 교과목 지식과 의학 지식의 중요성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첨부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이라도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주요 교과와 관련해 진행했던 심층 탐구 및 발표, 의학을 주제로 한 개인단체 연구 및 실험, 또는 임원진이나 동아리 참여와 같은 공동체 활동 경험 등을 면접 응시 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도 의과대학 및 MMI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